지혜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플라톤의 철학을 통해 인간의 영적 발전, 지식의 추구, 공동체 정의, 이상적인 정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이러한 개념과 작품들은 그의 철학적 유산을 형성하며 현대 철학 및 정치 사상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부는 사치와 게으름의 어머니로서 풍요로운 삶을 즐기며 탐욕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난은 비열함과 악함의 어머니로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탐욕스럽게 이용하고 악의적인 행동을 일삼을 것이다. 이러한 부와 가난은 모두 불만의 어머니로서 사회적인 불평등과 불공평함을 야기하며 인간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인생을 마치 놀이처럼 즐기며 살아가자. 세상을 지루하게 바라보면 이 세상은 지루한 곳으로 보일 것이고, 삶을 즐기며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행복을 느끼며 자유롭게 웃고 노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을 것이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행복하고 긍정적이라면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행복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마음이 부정적이고 불행해진다면 주변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불행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신을 정복함으로써 내면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고, 의지와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생각을 정리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하고, 나의 감정을 관리하고 배움의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좋은 습관을 뒷받침하여 나의 목표를 위해 한 발자국 나아가 보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자신을 정복하는데 도움을 받고 타인과 유대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배워야만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고 갈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진리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물을 그들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탁월함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이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로서 혁신과 창조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욕망, 감정, 그리고 지식이라는 세 가지 주된 원인에 의해 결정되며,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오래 남지 않을 것이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 그 교육의 방향이 향후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시작은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지는 모든 악의 근원이자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교육과 신체 활동을 통해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시인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표현할 것이다.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말아야 할 것이며, 누군가를 미워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질 뿐더러 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친구라면 상대방의 결점을 참고 견뎌야 하고, 자녀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끼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할 것이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노력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찾아온다. 얻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품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될 것이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채택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롭다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으로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며, 부는 사치와 나태함, 가난은 비열함과 사악함, 그리고 둘 다 불만의 부모가 될 것이다. 대인관계를 잘해야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만의 어려운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정한 친구와 같다.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진정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얼마나 느리게 갈지라도 그를 절대로 낙담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빈 그릇은 가장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재치가 가장 적은 사람이 가장 크게 투덜거린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흙과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도 있으며,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시들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속이는 모든 것은 매혹적이다. 정직은 대부분 부정직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지 생각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할 의지도 가져야 한다. 통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가장 심각한 형벌은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에 의해 통치당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수십 년 동안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비난은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탁월함을 얻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한다.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공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관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은 예상치 못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나의 약점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들려줘도 괜찮은 이야기도 있지만 감춰야 할 약점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나의 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옛말에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일어나지 않을 고민이나 걱정,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힌다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목표에 대해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언이나 의견은 당신의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당신의 목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거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지혜는 몸보다 더 귀한 보물이다. 지혜는 육체적인 욕망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으며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현실적인 세계의 복제본으로 여겨지는 이상적인 형태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니라. 예술은 어떤 것을 복제하는 것이다. 예술 작품이 실제 세계의 복제물이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상적인 형태 이론과 관련이 있으며 예술가가 형태의 복제본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예술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성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로 인해 예술이 정치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철학자는 지혜의 연인이다. 철학자를 지혜의 연인으로 묘사하여 철학적인 탐구가 지혜와 깊이 있는
이해를 향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그의 연인의 에로스 개념과도 관련이 있으며 지식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강조한 것이니라. 공리는 자기를 아는 것이다. 공리를 자기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자아인식과 지식을 통해 공리를 깨닫는 것이 철학적 탐구의 핵심이라고 말하느니라. 생각하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 물질적 풍족함이나 외부적인 성취보다는 인간의 내부적인 성장과 지적 탐구를 통해 찾는 행복을 중히 여겼으며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영혼의 정화와 행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니라. 이상적인 군주와 공동체 정의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지배자로서 출세하여 정의와 공평함을 지키는 이상적인 국가를 상상하였고 현실적인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이상적인 국가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정의와 공평함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니라. 지혜는 마치 푸른 하늘에 퍼진 저 높은 구름과도 같다. 마치 천공의 별빛처럼 우리 마음을 비추며 현실의 소망과 노력을 지키고 지혜의 섬세한 향기를 느끼게 할 것이니라. 이상적인 형태의 이론은 마치 환상적인 꿈과 같아. 현실 세계의 물체들은 이상적인 형태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림자 속에 감춰진 아름다움과 진리를 찾기 위해 마치 푸른 바다의 심연을 탐험하는 모험가처럼 노력해야 할 것이니라. 영혼을 양육하여 지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니라. 정의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의 이론 중 하나인 정의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내며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 정의의 핵심일 것이고 국가에서는 지배자는 지배를, 군인은 방어를, 농부는 농사를 수행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니라. 지혜는 몸과 영혼의 건강한 상태이다. 몸과 영혼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균형을 이룰 때에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영혼의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혼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체육, 음악, 철학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시했느니라. 사랑은 영혼의 기억이다. 사랑 이론 중 하나인 사랑은 영혼의 기억을 나타내고 사랑이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이 아니라 과거의 영혼이 경험한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며 사랑은 영혼의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영혼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니라. 지식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 지식을 통해 인간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니라. 영혼은 불멸하다. 영혼이 육체와는 별개의 존재로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며 영혼의 존속을 통해 인간의 삶이 유의미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질 것이니라. 불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불의를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고 교육을 통해 인간들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불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니라. 예술은 현실을 초월한다. 예술이 현실을 초월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고 예술이 현실을 왜곡하고 무리한 욕망을 자극할 수 있으며 예술을 통해 이상적인 세계를 표현하면서도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야 할 것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알고 있다. 자기인식과 자기이해가 지혜의 핵심이 될 것이며 자기 자신을 알고 인지하는 것을 통해 영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자기인식과 자기이해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영혼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니라. 진리는 아름다움이다. 진리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름다움을 찾는 것과 같으며 아름다움이 영혼의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진리를 향한 탐구와 아름다움의 경험을 통해 영혼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니라. 정의는 강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정의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인 조화를 위해 필요할 것이고, 정의를 개인의 이익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겼으며, 정의로 인해 사회가 조화롭고 공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한다. 욕망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고 영혼을 어지럽히는 것을 경계하였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통제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니라. 진리를 찾기 위해 의문을 가지라. 의문을 통해 지식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지식의 시작은 의문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으며, 지식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탐구해야 할 것이니라. 영혼은 철학적인 탐구를 통해 깨어난다. 철학적인 탐구를 통해 인간의 영혼이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영혼의 깨어남을 위해 철학적인 탐구와 내면의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지식은 영혼의 음식이다. 지식을 통해 영혼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지식을 영혼의 영양소로 비유했으며, 지식을 습득하고 탐구함으로써 영혼이 더욱 풍요롭고 건강해질 것이니라. 자유는 영혼의 상태이다. 영혼이 무지와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지식과 지혜를 통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영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행복과 복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라. 사랑은 영혼의 욕망이다. 사랑이 영혼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욕망이며, 사랑이 물질적인 욕망을 초월하고 아름다움과 진리를 향한 탐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사랑을 영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대한 동력이 될 것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다스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통제와 자기 관리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통제하고 영혼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니라. 지식은 가장 높은 형태의 힘이다. 지식을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지식이 인간을 강하게 만들고 영혼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니라. 철학은 삶의 지침이다. 철학적인 탐구와 내면의 탐색을 통해 인간이 지혜를 얻고 영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철학이 인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를 통해 인간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기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니라. 불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무지한 상태에서 비롯된 불의는 인간의 영혼을 어지럽히고 사회적인 조화를 깨뜨리며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여 불의를 극복해야 할 것이니라. 예술은 현실을 초월한다. 예술은 아름다움과 진리를 향한 탐구로서 영혼을 감동시키고 영감을 주는데, 예술은 현실을 왜곡하거나 욕망을 자극할 수도 있으며, 예술은 이상적인 세계를 표현하면서도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야 할 것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알고 있다. 자기를 알고 인지하는 것은 영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핵심이 될 것이고,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영혼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역할을 할 것이니라. 진리는 아름다움이다. 진리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찾는 것과 같고, 아름다움은 영혼의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진리를 향한 탐구와 아름다움의 경험을 통해 영혼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하자면,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을 닫으라는 플라톤의 명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